안녕하세요, 강한문석입니다. NBA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6경기를 준비해 왔고요. 올스타 휴식기 이후에 흐름이 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예측이 솔직히 쉽진 않습니다. 흐름이 한번 끊어졌다 가는 거기 때문에 쉽진 않은데, 또 오즈들 생각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빠른 템포와 오바 쪽을 좀 예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해외 기준점이 싹 다 올랐어요. 이렇게 보통 전 경기가 다 오르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오늘 뭐 7, 8경기 7경기 있는 거 싹 다 기준점이 어노바 같은 경우 오른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이어서 어쨌든 한번 봐야겠죠. 오즈들의 생각은 뭐 전체적으로 좀 달릴 걸로 보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떨지. 첫 번째 경기 브루클린 대 보스턴. 일단 사실 브레이크 전 같은 경우 지금 보스턴이 상당히 좋았죠. 거의 이제 데리 화이트를 이제 트레이드로 이제 데려오면서 상당히 수비적으로 완벽한 팀이 됐었어요. 뭐 백코트면 백코트, 골밑이면 골밑, 페인트 존이나 뭐 미드레인지 수비까지. 미드레인지 수비보다 이제 페인트 존 수비를 상당히 단단히 하면서 상대가 이제 좋은 야투 슈도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했었는데, 상대는 일단은 브루클린을 만나게 됐습니다. 뭐 고란 드라기치까지 데려오면서 나름대로 뭐 드러먼드나 뭐 이렇게 세스커리 같은 좀 알짜배기 영입을 좀 많이 했는데, 여전히 이제 1옵션, 2옵션이 빠져 있기 때문에 듀란트랑 이제 어빙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고전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뭐 보스턴이 그 휴식기 직전에 좋은 흐름을 잡아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노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지금 5.5 정도인데, 이제 해외는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9.5예요. 그리고 두 자릿수 점수 차로 이제 마이너를 하려면 승리를 따내야 되는데, 사실 직전 휴식기 전에 기세만 봤을 때는 뭐 지금의 브루클린 상대로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또 휴식기 이후에 또 분위기이기 때문에 브루클린도 생각보다 이게 좀 다시 팀이 다 잡아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조금 빡세긴 하네요. 9.5라는 기준점은 보스턴이 원정 경기고, 그런 부분은 좀 빡세긴 한데, 저는 프렌 쪽을 봅니다. 프렌 쪽을 봐요. 일단은 이렇게 뭐 사실 브루클린 같은 경우 오늘 세스커리가 잘 해줘야 돼요. 결국 보스턴이 그나마 좀 어려움을 겪으려면은 뭐 패트밀스도 패스트밀스지만 미드레인지든 이제 세스커리가 좀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이 경기 프렌 본 이유는 일단은 브라운이랑 테이텀이 휴식기 이후의 경기이기 때문에 야투 효율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일단은 본 거예요. 본 건데, 뭐 사실 보스턴 일반승만 가는 게 제 생각에 좀 좋아 보이고, 핸디캡 접근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이고, 원오바는 14.5 기준에서는 오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점 기준에서는 오바까지. 올스타 휴식기 이후기 때문에 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고배당이나 부주력 정도 던지면서 그냥 약간 관전밴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이제 NBA 돌아왔다 하고 주력 막 이렇게 찍으려고 하기보다는 관전밴 느낌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 경기 시카고 대 애틀란타, 중간에 이제 잭라빈이 많이 빠져 있었는데 들어왔습니다. 자반테 그린도 이제 확실하게 돌아왔고, 시카고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선수들이 좀 체력적인 문제를 좀 겪고 있었는데, 휴식기가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부상자들도 좀 돌아왔고, 곧 있으면 이제 카르소도 뭐 훈련 복귀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을 거고, 애틀란타는 일단은 존 콜린스나 루이 윌리엄스가 GTD가 떠 있는 가운데 골기딩이 이제 아웃이 떴고, 그 전에는 뭐 선수들이 좋았다 안 좋았다 막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한창 안 좋았을 때보다는 성적을 조금 낸 모습은 있어요, 애틀란타가. 다만 이 경기에서는
어쨌든 조금 휴식을 하고 온 잭라빈까지 들어온 시카고 상대로 이 화력전으로 갔을 때 조금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입니다. 사실 라빈이나 뭐 드로잔을 막기는 좀 버거워 보이는데 트레이 형 같은 경우 어쨌든 도순무가 그냥 왼종을 따라 붙으면은 좀 당연히 막기는 어렵겠지만 고전하는 양상까지는 만들 수 있어 보이거든요. 요게 뭐 존 콜린스나 루일 같은 벤치 쪽도 지금 GTD 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시카고가 조금 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벤치에 보그단이 빵빵 터져주면 좀 모르겠긴 한데 그래도 애틀이 이제 시카고보다 나은 점은 벤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시카고도 코비 화이트가 있고 샘을 친다고 쳤을 때 주전 라인업에서는 시카고 쪽이 전 좀 낫다고 봅니다. 시카고 승과 함께 해외는 근데 이게 애틀 쪽이 조금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국내가 4.5인데 지금 3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카고 3.5 정도 주지 않을까 싶어요. 마얀승 어노마 같은 경우 234.5에서 240.5인데 저는 이거는 언더 볼게요. 언더까지 너무 높지 않나 싶어요. 애틀도 존 콜린스 빠질 가능성 있고 시카고도 뭐 자원태그는 일단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봤을 때는 240점은 제 생각엔 못 넘지 않을까 싶어요. 230대 나오지 않을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기로 미네소타 대 멤피스. 탐스가 이제 3점 콘테스트 우승했더라고요. 되게 좀 재밌는데 어쨌든 한창 이제 휴식기 직전에 나쁘지 않았던 두 팀이에요. 멤피스는 뭐 항상 좋았었고 미네소타도 이제 어느덧 다시금 이제 빅3와 함께 풀 전력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뭐 휴식기 직전에 사실 수비 없이 달리는 팀이긴 했어요. 물론 휴식기 막판에는 조금은 뭐랄까 야투 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면서 효율도 떨어지고 대신 수비적으로는 조금 어느 정도 더 되고 하면서 완전히 달리는 팀에서 다시금 살짝 이전에 어느 정도 템포로 돌아가는 그런 사이즈였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브레이크가 딱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 생각엔 그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같은 경우 어쨌든 풀라인업의 미네소타하고 멤피스 같은 경우 지금 이미 승수를 많이 쌓아놓은 상태에서 저는 요거는 미네소타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충분히 지금의 휴식기를 취한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멤피스 상대로 일단 타운스가 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골 밑에서 확실히 어느 정도 공략이 가능하다면은 뭐 패트릭 베벌리도 있고 덴젤로스도 이번 시즌 수비가 그래도 좀 향상이 된 모습이 있고 자모란트나 데스몬드 베인 조합만 좀 막아준다면은 미네소타가 좀 해볼만해 보이고 미네소타 역배승을 보고요.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을 봅니다. 239.5 상당히 높은 기준점을 받았는데 언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오클라호마 대 피닉스예요. 피닉스는 지금 비상이 좀 걸렸죠. 크리스 폴이 한 달 넘게 좀 빠질 걸로 보이고 뭐 골절이 있어 한 달 넘게 결장이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카메론 페인까지 이렇게 됐어요. 결국에 이제 에런 할러데이를 이제 안 들였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제 워싱턴에서 데려와서 뭐 핸들러를 봐줄 뭐 이렇게 주전 포인트 가드로는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데 벤치 쪽에서는 확실히 문제예요. 뭐 페이튼이 어떻게 뭐 메꿔주고 있는 그림은 있었어요 사실 이전에. 근데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고 몇몇 경기들에서 경기를 말아먹는 모습도 충분히 있었고 결국에 이제 데빈 부커의 어깨가 무거워지는데 사실 지난 시즌 이제 플레이오프 때 또 CP3가 이제 퍼졌거든요. 플레이오프 때 퍼지면서 이제 데빈 부커한테 좀 많은 짐이 지워졌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부커가 잘 해주긴 했어요. 잘 해주면서 뭐 CP3가 없는 핑수도 강하다라는 걸 뭐 증명한 모습은 있긴 있는데 이게 OKC가 사실 조금만 더
부상자가 적고 했으면 이거 프렌 쪽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저는 프렌 쪽이 접근이 괜찮아 보이는데 결국 이거 핀스가 올 시즌에 야투율이 막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제이 크라우드 침묵하는 날이 많고 데빈 부커도 이제 분위기를 좀 많이 탔던 올 시즌의 모습이었는데 조금만 이거 돌투도 좀 있고 뭐 빅맨지들도 좀 들어와 있으면 OKC 프렌을 찍어볼 만한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애매한 사이즈긴 해요. 12.5면은 저는 프렌 쪽이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10.5 9.5에서 10.5까지 일단 떨어진 모습인데 저는 그래도 OKC 일단 프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즌에 뭐 잘 버텼던 건 뭐 어쨌든 플레이오프이기도 했고 뭐 지난 시즌은 어쨌든 지난 시즌이고 올 시즌 같은 경우 과연 이거 CP3가 없는 가운데 피닉스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금 피닉스 같은 경우 어쨌든 이게 사실 미드레인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이기 때문에 더욱 이제 크리스 폴이 빠지는 게 너무 아쉬운 상황이어서 지난 시즌에 3점이라도 좀 더 많이 터졌고 던졌어요. 근데 올 시즌에 이제 미드레인지 게임을 더 이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피닉스이기 때문에 크리스 폴이 빠지는 건 조금 아쉬울 수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찍는다면은 프렌 쪽이 낫지 않을까. 어쨌든 휴식기 직후이기 때문에 변수적인 부분이 많은 것도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정보다는 역 쪽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고 프렌 쪽을 봅니다. 다섯 번째로 포틀랜드 대 골든 스테이트의 경기인데 일단은 유소프 너키치가 지금 또 한 달 넘게 좀 빠질 걸로 보여요. 포틀랜드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뭐 트레이드도 됐고 다음 시즌에 셀러리 캡을 비우기 위해서 릴라드 위주로 팀을 다시 짜기 위해서 뭐 싹 다 넘겼어요. 그냥 넘겨서 이제 팀이 완전히 좀 개편이 됐고 그 와중에 이제 좀 린슬로우나 뭐 조시아트 이런 선수들이 생각보다 이제 팀에 잘 녹아들고 열심히 뛰어주면서 포틀랜드가 직전에 이제 휴식기 직전에 의외로 이제 트레이드 마감, 데드라인 마감 이후에 성적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고, 뭐 앰퍼니 사이먼스 여전히 잘해주고 있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휴식기가 좀 있었고 너키치가 빠지게 됐고 포틀랜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아쉬운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대로 쭉 갔으면 어떻게 플레인 토너먼트까지 바라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좀 흐름이 끊어진 부분 선수들이 이제 한창 달리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하면서. 근데 그 흐름이 끊어졌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 너키즈까지 없는 상황. 골스는 참 괜찮죠. 사실 골스가 초반에 너무 달리긴 했어요. 시즌 초반에 너무 압도적인 모습으로서 이제 좀 선수들이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갈아 넣다 보니까 중후반부터 살짝 퍼졌어요. 커리도 많이 힘들어 했었고 뭐 다른 기타 선수들까지도 벤치 쪽도 많은 힘을 쓰지 못하면서 최근 같은 경우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골스 같은 경우 오히려 이런 휴식기가 상당히 좀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포트랜드는 지금 좋았던 흐름이 깨지고 너키치가 아웃된 상황에서 좀 휴식기가 안 좋았다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팀에 근데 골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휴식기가 상당히 달가울 수 있어요. 분위기도 한번 전환시키고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 이제 한번 쉬었다 가는 거죠. 그런 느낌이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저는 돌아온 골스는 다시 한번 좀 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줄 타이밍이라고 보고 반대로 포틀랜드가 이제 좀 제자리를 찾아갈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골든스테이트 마인슨 봅니다. 해외는 지금 좀 더 골스 쪽으로 빠져가지고 10.5거든요. 마인슨을 보고 어노바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여섯 번째 경기 세크라멘토 대 덴버인데 경기는 어렵습니다. 애초에 지금 휴식기 이후의 경기여서 다 어렵긴 하거든요. 대체로 어려운 경기들이 쉬운 경기도 어렵게 보이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 경기는 그냥 매치업부터 어려워요. 세크라멘토 대 덴버. 물론 세크라멘토가 이제 팀을 좀 개편을 했고 사모니스 중심으로 이제 해가지고 잘 좀 이전보다는 좀 더 나아진 것 같긴 한데 니콜라 요키치가 또 버티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사보니스 같은 경우는 요키치 같은 경우한테 게임이 안 돼요. 못 막습니다. 못 막고 여기 에런 거든까지 인사이드 쪽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오바 쪽을 먼저 보고요. 기준점이 근데 상당히 높긴 해요.
지금 좀 많이 높게 잡히긴 했는데 어쨌든 오바 쪽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거 국내는 230.5였는데 해외 같은 경우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234.5가 일단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상당히 좀 많이 달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사크라멘토 골밑이 요키치한테 탈탈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사보니스가 키가 크긴 한데 팔이 짧아가지고 털릴 가능성이 높고 사크라멘토도 어쨌든 간에 공격에서는 저는 잘 풀어갈 수는 있다고는 일단 보입니다. 뭐 수비에서 골밑이 털리고 뭐 고전할전 인사이드가 털릴지언정 수비 공격 세크라멘토 공격적으로는 좀 덴버를 상대로는 생각보다는 뭐 벤치 타임이나 여러 타임 때 덴버를 잘 공략할 수 있는 여지까지 보서 오바 괜찮아 보이고 승패는 역시나 덴버 쪽 봅니다. 덴버 승 어렵긴 합니다. 덴버 승과 덴버 오히려 세크 쪽으로 조금 빠져가지고 3.5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마인슨까지 이렇게 보면서 NBA 좀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쉽게 지키기 때문에 선수들의 폼이나 여러 가지로 좀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뛸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잘 신중히 하셔서 배팅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